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이거 질문에 있던 겁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질문에 저기 있던 겁니다. 질문하셨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일정 시간은 아니 그렇게는 이게 국정감사가 의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정 정도 답변 들으시고 자, 난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김도부 의원님 얘기하실 때도 다 들었으니까 좀 듣고 나서 시간은 어떻든 좀 배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우선 조금 기다려 네.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돈을 준 사람은 이 사람 최측근이에요. 네, 의원님,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원치사가 아니라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뭘 해먹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의원님, 분명한 사실은 의원님께서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바람에 저희가 질문에 답하는 중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1380만 명을 대표하는 도지사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동생이 뇌물 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에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의 공공개발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하려고 했을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가지고 공공개발 막으면서 민간개발 강요했고 이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10년에 그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무슨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제가 근무기간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을 당했더군요.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2016년에는 성남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게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없고 당연하지요. 그 원하든 안 하든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의무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게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예. 좀 존경하는 조용히 김도우 해주십시오. 의원님, 예, 답변하십시오. 예. 의원님 저한테도 답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 뭐 기자회견 하시면 이거 하시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아까 보니까 뭐 내용이 아주 재미있던데 뭐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 이런 뜻 같은데 그거 쉽게 확인되겠네요. 그리고
자, 의원님. 예, 답변 제가 듣겠습니다. 예. 답을 좀 드릴게요. 자꾸 무슨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서 이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제시해 가지고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사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당연히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판 의원님,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좀 심하게 좀 하셨던 거, 또 그렇다고 제가 또 심하게 한 거 제가 유감 표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시더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한, 또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소위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판 의원님께서 네. 그 조폭 관련을 말씀하시면서 현금 다발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서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네, 네. 좀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어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몇 년 전 사건들을 다 추가 기소하고 하다가 결국 무죄도 받고 했다. 그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당시에 제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저번 제가 기소될 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었고요. 이준석은 지금 당시에 저한테 무슨 돈을 주고 했다는데, 제가 그게 사실이면 기자회견 같은 거 해주시면 제가 이제 고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진상을 한번 규명해 보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 있는 데서 줬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방어를 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상식 밖의 주장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전혀 없는 허구의 사실로 정치적 공세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 성남시는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결합하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그거로다가 뭐를 해갖고 대비를. 나도 그러고 싶어. 당장 자금 200개만 있으면 바로 찔러볼 수 있어. 나도.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도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 자, 됐습니다.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됐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타다하게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동 게이트를 잠시만요.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설계한 게 아닙니다. 잠시만요.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말씀 계속하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본인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왜 의원 질의하는 걸 가로막아요? 아니, 사실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잠시만. 예.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 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하면 나중이라도 개발 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아까도 얘기한 데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보고 이익을 몰빵해줬다 이런 표현하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건 국힘이었죠. 국힘이 시의회가 민간 개발해주자고 그렇게 4년 동안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빵하자는 얘기는 국힘의 얘기였고 여러분이 소속한 과거의 국힘이 그랬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까 정진상 얘기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아파트 분양했는 거 그 적법하게 미분양되거나 계약 취소된 거를 순서에 따라서 분양받은 거니까 자꾸 집어넣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유동규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 감산지 뭔지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정리된 걸로 압니다. 보고 문서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 사업은 통째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관여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이익을 초과한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남시의 명시적인 합동회의를 통한 방침이 비율로 정하면 장난을 친다. 그리고 로비한다. 이 부정의 소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같은 게 아니고 비율이 아니고 무조건 확정한다였고요. 만약에 당시 기준으로 땅값이 5% 떨어졌으면 개발업자들은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900억밖에 못 받게 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 투자하고 손해를 보는데 성남시의 이익은 5,500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땅값이 오를 경우에는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못한 상승이 있을 경우 예측 못한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었고 저희는 확정 이익을 갖게 돼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투기가 아닙니다. 벤처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초과 아까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된 게 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거는 제가 아니고 여기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LH 공공개발을 대규모 포기시켰고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개발 부담금도 깎아줬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가를 승인할 때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이제 협의할 수는 있는 수준인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안타깝게도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이게 치적이 아니라 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방해를 하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포기하셨겠습니까? 민간개발 허가했겠습니까? 아니면 밀어버리겠습니까? 그래도 민간 자본이라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환수하는 게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초과이익 환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언론들이 뭐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성남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도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좀 보게 됐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성남시가 정한 대로 비율로 하지 말고 고정액으로 해라. 적자가 나는 경우도 깎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에 반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가지는 거죠. 만약에 공모 단계에서 이미 확정 이익을 제시했고 이미 그걸 전제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그 후에 실무 부서에서 이거 초과 이익이 더 생기면 그거 일부를 우리가 가집시다라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여기에 응한 것이 소위 범적으로 따지면 낙약인데 승낙인데 이 상태에서 집을 5억에 내놔가지고 5억에 집 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될 때 되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 오른 거 우리가 나눠 가집시다 하면은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를 했으면 소송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공모하고 응모해서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다라는 그런 감사 사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우리 이은주 의원님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다 돌파하고 100% 환수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건 제 역량 부족으로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리해 다른 주십시오. 것 예를 들면 아까 아빠 찬스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31살에 50억을 받고 누구는 뭐 30 몇 살에 그 특별 분양 받아가지고 무슨 8억씩 남기고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준다는 것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 이익 갖지 못하도록 정말 그 제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거 같이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그 지금 좀 전에 지사님께서 100%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이제 그 가족들이 했던 이제 그 관련돼서 좀 네. 여쭙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가족 그 양평 공흥 2지구 네. 그 개발지구에 관련돼서 좀 내용을 아세요? 저도 뭐 이렇게 보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이제 행정 상식 이런 것들로 판단해 봤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LH에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지구 신청을 했는데 양평 군수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시죠. 그걸 거부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그 개발 사업권을 또 덜렁 주어가지고 거기서 800억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저기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개발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개 큰 이권 뒤에는 정치 세력들, 관료 세력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그분은 돈을 나눠 갖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돈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 받은 사람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원내대표 부인, 국힘이 추천한 무슨 특검, 국민이 추천한 공수처 후보, 처장 후보 이런 분들인데 일단 드러난 걸로 보면 이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빨리 엄밀하게 해야 된다. 이 문제도 저는 양평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